파르에서 가선영이 유치원 통학버스 운전기사로 킬러를 보낸 것 같아요. 그리고 백혜지? 진짜 정체가 뭘까요? 계속 누군가한테 문자 보내고 영란이 주변 다 엿듣고 있는데 혹시 가 회장에 숨겨진 제3의 인물? 치라보면서 소름 돋았던 분들, 파라는 진짜 심장 쫄깃할 것 같아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다 파헤쳐 드릴게요. 일단 7화에서 이 변호사 진짜 제대로 일했죠? 1분에 10,000원짜리면 시급으로는 60만 원. 오늘만큼은 이돈 변호사가 이름값 제대로 했어요. 가선우 교통사고 현장을 우연히 목격한 이변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가선우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입원 확인서에는 가선영의 서명을 위조해서 넣어뒀죠. 그리고 가선우한테 찾아가서 너의 누나가 너를 여기 가둬버렸어. 근데 나만 믿으면 여기서 꺼내줄게라면서 회유작전을 펼쳤거든요. 가선우는 처음엔 의심했지만 어릴 적 자기 친아빠가 정신병원에 감금당했던 트라우마가 떠올랐어요. 그때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너희도 내 말 안 들으면 저렇게 된다면서 애들한테 공포심을 심어줬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가선영이 그 엄마를 완전 빼다 박았더라고요. 진짜 DNA는 못 속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가선우는 폭주해서 누나가 무슨 짓 했는지 나 다 알아. 증거도 있어. 라면서 폭로하겠다고 나섰죠. 이변은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가선우의 핸드폰에 도청기랑 위치 추적기를 몰래 설치했어요. 파라 예고편에서 가선우가 했던 말. 누나, 그날 기억 안 나? 나 이거 그냥 김영란한테 보낼 거야. 이변은 이 도청 내용 듣고 김영란한테 전화를 하죠. 이 게임 피 안 보고 빨리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선우가 가지고 있다는 그 증거가 뭘까요? 누나 가선영을 협박할 수 있는 증거. 제 생각엔 단순히 가해림 살인 증거만이 아닐 것 같아요. 아마도 친부모의 죽음에 대한 진실, 그러니까 가선영의 엄마가 어떻게 죽었는지, 혹시 가선영이 직접 손을 쓴 건 아닌지에 대한 결정적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7화에서 가선영 남매가 왜 저렇게 됐는지 그 이유가 나왔잖아요. 친엄마가 완전 사이코패스였어요. 가선우가 정신병원에서 플래시백으로 떠올린 장면 보셨죠? 엄마가 친아빠를 정신병원에 가두면서 어린 가시 남매한테 너희도 내 말 안 들으면 저렇게 된다고 협박하는 장면. 그때 가선우는 벌벌 떨었지만 가선영은요? 표정 하나 안 변하더라고요. 오히려 엄마의 그 방식을 고스란히 학습한 거죠. 근데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게 가선영의 친엄마는 정말 교통사고로 죽은 걸까요? 재혼 1년 만에 갑자기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게 너무 석연치 않거든요. 제 추측은 이래요. 가선영 엄마가 가 회장한테 숨겨진 딸 예림이가 있다는 걸 알아챘을 거예요. 그래서 가 회장을 죽이려고 차에 손을 댔는데 운명의 장난으로 자기가 그 차를 타고 사고가 난 거 아닐까요? 아니면 반대로 가 회장이 자신을 죽이려는 아내를 먼저 제거한 건지. 또 하나 더 무서운 가능성은 가선영 본인이 엄마를 죽였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엄마가 자신을 통제하려는 걸 견디지 못하고 말이죠. 어쨌든 가선영은 드라마 초반에 가 회장한테 이렇게 말했잖아요. 평생 공장장이나 하다 늙어 죽었으면 됐지. 엄마랑 결혼해서 한 자리 차지했으면 엄마 죽었을 때 같이 죽었어야지. 왜 살아서 우리 목까지 뺏어가? 이 대사가 의미심장한 게 가선영은 이미 그때부터 가 회장도 제거 대상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15년 전에 예림을 죽이면서 실행에 옮겼죠. 이제 본격적으로 파라 예고로 들어가 볼게요. 가선영이 금고에서 뭔가를 꺼내더니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요. 그리고 교도소 재소자들과 찍은 사진을 보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가선영이 교도소 심리치료 봉사활동하면서 킬러를 포섭해뒀다는 얘기예요. 그 킬러한테 전달된 건 엽서 2장. 하나는 불에 타는 여자가 그려진 엽서. 이게 바로 김영란 타겟 지시서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쓰러져 있는 여자가 그려진 엽서. 이건 15년 전 가해림을 죽이라고 지시할 때 썼던 바로 그 엽서죠. 그러니까 이 킬러는 15년 전에도 지금도 가선영의 청부살인을 담당하는 전담 킬러라는 거예요. 이 2장의 엽서는 가선영의 과거와 현재 살인 교사를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킬러가 무창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냐면 유치원 통학버스 운전기사로 취업한 듯해요. 김영란이 무창에서 새로운 신분으로 바꿔 살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가선영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김영란이 죽으면 골치 아픈 일이 너무 많아. 유언장 문제도 있고 재산 처리도 복잡해지고. 그런데 부세미가 죽으면? 그냥 딴 사람이 사고로 죽은 거잖아. 그게 더 깔끔하네. 이 소름 돋는 계산 좀 보세요. 김영란을 직접 죽이면 법적으로 복잡해지니까 아예 부세미라는 신분으로 사고사 처리하면 깔끔하다는 거예요. 진짜 사이코패스의 완벽한 논리죠. 그래서 킬러한테 지시를 내렸고 한밤중에 킬러가 김영란을 습격합니다. 목을 조르고 몸싸움을 벌이는데 그때 전동민이 나타나요. 전동민이 영란이를 구하면서 킬러는 도망쳤는데 어두운 밤이었고 킬러가 모자를 눌러쓰고 있어서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직 영란이는 킬러가 누군지 몰라요.
그렇지만 새로운 유치원 버스 기사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신원 조회를 해보죠. 또한 재밌는 건 영란이 집에 설치해뒀던 감시 카메라가 부서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부쉈을까요? 김소연? 백혜지? 아니면 우연히 떨어져서? 여기서 등장하는 게 백혜지예요. 백혜지는 우연히 유치원 통학버스 운전기사가 옷 갈아입는 걸 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 등에 엄청 큰 상처가 있었죠. 백혜지는 발레 실력은 영상 보고 배울 정도로 형편없지만 눈치와 감은 엄청 빠른 친구거든요. 뭔가 수상하다고 직감한 거죠. 백혜지는 계속 누군가한테 문자를 보내요. 영란의 집에 김소영이 나타났을 때도 계속 보고를 해요. 그럼 백혜지가 연락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저는 가 회장이라고 봐요. 백혜지가 이변 집에 있는 비밀의 방을 찾아냈을 때 기억나시죠? 이변이 머리 잡고 놀라던 장면. 아마 그 이후에 백혜지가 가 회장이 숨어있는 장소까지 찾아냈을 거예요. 이변이 아침마다 토스트를 많이 가져가고 외출할 때마다 먹을 거 사들고 오는 걸 백혜지가 다 눈치챘을 거거든요. 눈치백단의 잔머리 빠른 친구니까요. 그래서 백혜지가 가 회장을 만났고 둘만의 거래가 성사됐다고 봐요. 김영란 곁에서 일의 진행을 보고하면 너한테 원하는 걸 주겠다 이런 식으로요. 이건 이변도 김영란도 모르는 일이에요. 가 회장의 제3의 인물인 거죠. 왜 이런 장치가 필요했을까요? 이변은 서울에 있어서 김영란 주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사람이 김영란이거든요. 3개월 작전의 핵심이니까요. 그래서 백혜지가 현장 요원 역할을 하는 거죠. 호기심도 많고 영란이랑 친구로 지낼 수 있으니 완벽한 적임자죠.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떡밥이 하나 있어요. 백혜지의 진짜 정체 말이에요. 백혜지는 현금 다발을 보고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돈에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가 회장 저택의 살림을 맡기엔 너무 어린 나이예요. 근데 가 회장은 백혜지한테 뭔가 특별한 애정이 있는 것 같거든요. 김영란을 경호원으로 뽑았을 때 죽은 딸 예림을 떠올렸던 것처럼 백혜지한테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린 충격적인 결론은 백혜지가 바로 가예림 본인이 아닐까 하는 거예요. 15년 전 킬러에게 죽임을 당한 건 혹시 제3자가 대신 죽은 건 아닐까요? 예림은 살아남아서 신분을 완전히 세탁하고 얼굴도 성형수술로 바꾼 뒤 백혜지로 돌아온 거죠. 백혜지가 귀신 들린 서태민한테 귀신보다 산 사람이 더 무섭다고 했던 말 기억나시나요? 자신을 죽이려 했던 킬러와 가선영 남매를 두고 한 말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백혜지가 김영란한테 계속 친구하자, 친구 필요해라고 하는 것도 의미심장해요. 가족의 사랑을 몰랐던 두 사람이 서로 의지하게 되는 거죠. 나중에 이 둘이 진짜 친구가 돼서 영화 보고 밥 먹고 커피 마시는 그런 장면 나오면 정말 좋겠어요. 또 하나의 복병은 김영란의 생모 김소영이죠. 가선영한테 협박당하고 무창으로 내려온 김소영은 딱 잘라 말해서 돈만 되면 딸도 팔아넘길 인간이에요. 살아남는 건 기본이고 어느 쪽이 돈이 되느냐만 계산하는 사람이죠. 평생 딸을 돈벌이 수단으로 봤던 엄마가 마지막에 모성애로 각성할 리는 없어요. 그리고 김영란도 그걸 너무 잘 알죠. 그래서 김영란이 어떻게 할 거냐면 엄마를 먼저 포섭할 거예요. 돈으로요. 엄마 가선영이 주는 돈보다 내가 더 큰 돈 줄게. 대신 결정적인 순간에 가선영한테 거짓 정보 흘려 이런 식으로 역이용하는 거죠. 캐리어에 있는 돈 뭉치가 아니라 진짜 큰 돈을 약속하고 김소영을 이중 스파이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 상황에서 김영란을 도와주게 만들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변호사가 위험해졌어요. 가선우가 이변한테 누나의 증거를 넘기려던 순간 가선영 부하들이 나타나서 이변을 폭행하죠. 가선우가 이변한테 정보를 넘기는 걸 가선영이 눈치챈 거죠. 그래서 이변을 제거하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변이 계산한 일일까요? 아니면 진짜 위기 상황일까요? 이변은 가선우한테 이게 얼마짜리 게임인지 알아? 라고 물었거든요. 이 게임의 판돈이 엄청나게 크다는 거죠. 그럼 파라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첫째, 킬러와 김영란의 대결. 이번엔 전동민까지 합세하니까 킬러가 밀릴 거예요. 태권도 유단자 전동민의 액션 기대해도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킬러는 도망가서 흔적을 남기지 않을 겁니다. 둘째, 백혜지가 CCTV 영상에서 수상한 행동을 한 게 들통나요. 김영란이 백혜지를 추궁하죠. 너 어젯밤에 왜 나 쫓아왔어? 감시하는 거야? 하지만 백혜지는 시치미를 계속 뗄 거예요. 셋째, 김소영이 백혜지의 존재를 가선영한테 보고해요. 의외의 인물이 영란 주변을 맴돌고 있다고요. 그러면 가선영이 백혜지까지 제거 대상으로 지목할 수 있어요. 신분이 의심스러우면 그냥 없애버려라는 식으로요. 넷째, 가선우가 가지고 있는 증거가 뭔지 드러날 거예요. 아마도 가선영이 친부모 살해에 관여했다는 증거, 그리고 15년 전 가예림 살인 교사 증거일 거예요. 다섯째, 표승의 기자가 가선영 비리 파헤치기 시작해요. 처음엔 가선영이 이사들 비리로 기자를 이용했지만 이제 표승이가 반격에 나서는 거죠.
나중에 이게 다 터지면서 가선영이 무너질 거예요. 제가 보기엔 이 드라마의 최종 엔딩은 이렇게 갈 것 같아요. 김영란은 무창에 정착해요. 전동민, 주원이와 가족이 되고 백혜지와는 진짜 친구가 되죠. 가족의 품을 몰랐던 사람들이 서로를 보듬어주며 사는 거예요. 주원이가 했던 말 기억나시죠? 쌤, 어디 가게 되면 꼭 나한테 말하고 가요. 이 말은 복선이에요. 영란이가 떠나지 않고 무창으로 돌아온다는 걸 암시하는 거죠. 가 회장은 끝까지 살아있을 거고 김영란이 3개월을 버텨내면 진짜 유산을 물려받게 될 거예요. 그 돈으로 무창 사람들을 도와주고 주원이 엄마가 되는 거죠. 가선영은 모든 악행이 밝혀지면서 몰락해요. 가선우의 증거, 표승의 기자의 폭로, 이 모든 게 한꺼번에 터지면서 끝장나는 거죠. 백혜지의 정체도 밝혀질 거예요. 만약 진짜 가예림이라면 가 회장과 감동적인 재회를 하겠죠. 그리고 김영란과 함께 가선영한테 복수하는 거예요. 솔직히 이번 8화는 진짜 긴장감 최고조일 것 같아요. 킬러의 정체가 밝혀지고 백혜지의 비밀도 조금씩 드러나고 가선영은 점점 더 폭주하고 특히 전동민이 김영란 지켜주려고 집 주변에 가로등 여러 개 설치해준 거 봤죠? 내가 너의 등불이 되어줄게라는 의미잖아요. 너무 따뜻한 장면이었어요. 무창 사람들, 아이들, 전동민 주원 부자, 그리고 백혜지까지. 김영란에게 진짜 가족이 생긴 거예요. 떠나기 싫은 사람들이 생긴 거죠. 앞으로 김영란이 이 위기들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백혜지와 어떤 우정을 쌓을지, 가선영은 어떻게 무너질지 정말 기대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백혜지가 정말 가예림일까요? 킬러는 무사히 도망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예상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회 리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